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시그넷 호텔의 VVIP 라운지는 지상의 별들을 모아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고, 라운지 안을 채운 사람들은 그 작품의 일부인 양 저마다의 우아함과 기품을 뽐내고 있었다. 은은한 재즈 선율, 나지막한 대화 소리,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하지만 하윤에게 그 모든 것은 질식할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그녀는 라운지 구석 창가 옆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심플한 네이비 컬러의 원피스에 단정한 로우 포니테일,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 그녀의 존재는 이 공간의 호화로움 속에서 오히려 이질적으로 빛났다. 마치 잘 꾸며진 정원에 잘못 피어난 들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눈앞에 값비싼 샴페인 잔이 아닌 테이블 아래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리는 자신의 손가락에 머물러 있었다. 하윤아, 제발 오늘 한 번만은 아빠 좀 살려다오. 라운지로 들어오기 직전 차 안에서 애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을 강직하고 굳건하게 살아오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딸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심장이 저미는 듯한 고통이었다. 한때는 업계에서 알아주던 중견 건설사였던 아버지의 회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쟁사의 비열한 계략으로 인해 좌초직전의 난파선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 난파선을 구할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부동산 개발 기업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후계자. 그와의 혼사는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회사에 내려질 구원의 손길이자 하윤의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계약이었다. 그녀의 재능 꿈, 그리고 자유까지 모두. 개운축가 이하윤의 삶은 오늘로 끝나는 걸까?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꿈은 단 하나였다. 사람들의 삶을 담는 따뜻하고 견고한 공간을 만드는 것. 유명 건축가의 화려한 작품보다는 소박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어나는 그런 집을 짓고 싶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수의 공모전에서 상을 휩쓸며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결국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자신의 삶조차 스스로 설계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었다. 약속 시간인 8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윤의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방망이질 쳤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물 어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도망칠 수는 없다. 하지만 순순히 희생양이 될 생각도 없었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 순간 하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이 우아하고 고상한 VVIP들 앞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 상대방이 질겁해서 2번 다시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실망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정략 결혼만큼은 막을 수 있을 터였다.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감당할 수 있었다. 아니, 감당해야만 했다. 하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불안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오늘의 상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사진으로 본 적은 없지만 대충 인상착의는 들어 알고 있었다. 딱 봐도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는 오만하고 경박한 인상의 남자일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한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창가 옆바 스툴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 짙은 회색의 맞춤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깔끔한 스타일에 날렵한 콧날과 단호해 보이는 턱선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그는 위스키가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며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과 냉정함, 그리고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있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남자다. 저 남자만큼 완벽한 도구는 없을 것이다. 저렇게 차갑고 빈틈없어 보이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여자는 필시 미친 여자로 보일 테니까. 하윤은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재즈 선율을 뚫고 바닥에 울렸다. 그녀는 곧장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한편 강지우는 지독한 권태에 잠식되어 있었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CEO.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가 손대는 프로젝트는 모두 천문학적인 성공으로 이어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고, 성공 신화 같은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숫자와 보고서 끝없는 회의와 협상. 그의 세계는 온통 잿빛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순전히 할아버지의 성화 때문이었다. 가문의 명예사업의 확장, 그리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 지훈에게 결혼은 또 하나의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그는 상대방 여자의 얼굴도 이름도 관심 없었다. 그저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 돌아갈 생각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그는 일부러 배 앉아 시간을 끌고 있었다.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그때였다.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날카로운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늘 있는 일이었다. 야망에 찬 여자들 혹은 어떻게든 그에게 잘 보이려는 남자들. 지훈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끈질겼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결국 그 시선의 주인이 그의 바로 옆에 와서 멈춰 섰을 때 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여자였다. 화려하지 않은 원피스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모습. 하지만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 눈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여자들의 눈과도 달랐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저기요. 여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꿍꿍이인지 드러나보자는 심산이었다. 하윤은 남자의 침묵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하윤은 남자의 슈트깃을 와락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차가운 위스키 향과 희미한 남자의 체향이 그녀의 감각을 파고들었다. 남자의 입술은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지만 놀라움으로 인해 살짝 벌어져 있었다. 하윤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강지훈의 사고 회로는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수많은 비상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다루어왔던 그였지만 이런 식의 공격은 처음이었다. 처음 느껴보는 당혹감이 그의 전신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아주 짧았다. 곧이어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재밌군. 그의 인생에 끼어든 아주 재미있는 변수였다. 하윤이 입술을 떼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색을 띠고 있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하윤 씨. 하윤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다. 번쩍이는 명품 시계 과하게 멋을 낸 머리 스타일. 하윤이 사진으로 봤던 그리고 상상했던 바로 그 상대였다. 그의 옆에는 중년 여성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하윤의 계획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일부러 맞선 남이 들어오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었다. 이제 이 남자의 경멸과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이 지긋지긋한 자리를 끝장낼 차례였다. 맞선 남이 성큼성큼 다가와 하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추태를 부려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하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러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기했다. 이대로라면 완벽한 파국이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 손 놓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 하윤은 물론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맞선 남도 놀라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하윤이 방금 키스했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지훈은 어느새 바 스툴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맞선 남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냈다. 맞선 남은 지훈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하윤의 팔을 놓았다. 그는 지훈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데 참견이야.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맞선 남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지훈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하윤은 그의 돌발 행동에 놀라 숨을 멈췄다. 남자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훈은 하윤을 품에 안은 채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맞선 남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내 사람에게 함부로 손대는 건 상관 있는 일이지. 그 한마디에 라운지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내 사람.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엄청났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 남자가 왜 어째서 나를.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지훈은 그런 하윤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잠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장난기 혹은 흥미로운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하윤은 보았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맞선 남과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이 라운지에 VVIP로 들어와 저런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젊은 남자. 서울에서 그런 존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맞선 남은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고는 어머니의 팔을 끌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도망치듯 라운지를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소동이 끝나자 라운지 안의 사람들은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했지만 모두의 신경은 이쪽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하윤은 그제야 지훈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팔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제 끝났으니 그만. 시작은 그쪽이 했으니 끝내는 건 내가 하지.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불에 닿자 하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오늘 맞선 아주 성공적으로 망친 것 같군. 축하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윤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계획은 성공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있었다. 누구세요? 하윤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지훈은 그제야 하윤을 놓아주고는 그녀와 마주섰다. 그는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하윤에게 건넸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 엘리시안콥 대표이사 CEO 강지훈. 그녀가 오늘 만나기로 했던, 그래서 망쳐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맞선 상대.
하윤의 머릿속이 핑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허를 찔린 적이 없었다.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빠져버린 꼴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회사 로비에서 보지. 오늘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테니. 지우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섰다. 그는 조금 전의 소동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유유히 라운지를 걸어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의 그것과 같았다. 하윤은 차가운 명함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방금 전 한 남자로 인해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그날 밤 하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차가운 명함 한 장이 그녀의 세상 전부를 흔들어 놓았다. 강지훈. 이름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며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멍청함에 대한 자책감,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던 남자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감했다. 오늘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테니.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낙인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책임.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걸까? 부두 VIP 라운지에서의 소란 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니면 그의 입술을 멋대로 훔친 것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퀭한 눈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옷장 앞에 섰지만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막막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검은색 슬랙스 정장을 골랐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방어적인 갑옷 같은 옷이었다.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와 마주쳤다. 밤새 잠을 설치신 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피로가 역력했다. 하윤아.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차마 딸을 나무라지는 못했다. 어젯밤 하윤은 집에 돌아와 그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리를 망치고 나왔다 고만 둘러댔다. 차마 그 난장판의 전말을 사실대로 고할 수는 없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욕심 때문에 우리 딸을...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에 하윤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삼켰다. 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의 서막일지도 몰랐다. 오전 9시 50분 하윤은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 성체 앞에 서 있었다. 엘리시안 타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가진 힘과 부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하윤은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로비 안을 오가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과 걸음걸이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모두가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윤은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이물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강지훈 대표와의 약속을 알리자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을 향해 솟아올랐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하윤의 심장은 반대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최상층 CEO의 집무실이 있는 공간은 로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위압적이었다. 복도를 따라 걷는 하윤의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녀는 대표이사 강지훈이라는 명패가 붙은 거대한 문 앞에 섰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하윤 씨 되십니까?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는 문을 열어주었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마치 세상을 발 아래에 둔 신의 시점 같았다. 내부는 온통 검은색과 회색, 그리고 금속의 차가운 질감으로 꾸며져 있었다. 가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보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인간적인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공간 자체가 주인인 강지훈을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 거대한 책상 뒤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어젯밤과 같은 완벽한 슈트 차림.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지.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하윤은 로봇처럼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여전히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의도된 것이었다. 상대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고 자신이 이 게임의 지배자임을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하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강지훈이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하윤 씨, 나이는 28. 서림대학교 건축학과 수석 졸업. 다수의 건축 공모전 수상 경력. 현재 부친이 운영하는 천군건설의 기획실장. 만나.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천군건설, 현재 부채 비율 400% 초과, 1차 부도 위기, 이번 주 내로 막아야 할 어음이 50억, 내 말이 틀렸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하윤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후벼파고 있었다. 대체 뭘 원하시는 거죠?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원하는 것. 지훈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다. 어젯밤 그쪽이 벌인 쇼 덕분에 내 계획이 아주 흥미롭게 틀어졌지. 원래대로라면 나는 지금쯤 파혼을 통보하며 할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어.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지. 그쪽의 맞선 상대였던 유성 어페럴의 아들놈이 내가 그쪽과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더군. LECCN의 강지훈에게 여자를 빼앗겼다고 말이야.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계획은 맞선을 망치는 것이었지 이런 식으로 온 세상에 스캔들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덕분에 나는 아주 편해졌어.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고 기뻐하시고 귀찮게 들어오던 다른 혼담들도 모두 끊겼지. 그쪽의 돌발 행동 하나가 내게는 아주 유용한 방패를 만들어준 셈이야. 하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하윤의 앞으로 밀었다. 하윤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계약서의 제목을 읽었다. 계약 연애 이행 각서. 이게 뭐죠? 말 그대로야. 나와 계약 연애를 하는 거다.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건조했다. 기간은 1년. 1년 동안 이하윤 씨는 내 공식적인 연인 행세를 해야 한다. 대외적인 행사 가족 모임,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자리에 내 파트너로 동행해야 해. 하윤은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죠? 왜냐니, 그쪽은 지금 선택권이 없으니까.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절대 권력자의 그것이었다. 그 계약서 마지막 장을 확인해봐.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조항을 보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멎었다. 이율 이하윤 이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갑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은 의뢰의 부친이 운영하는 천군건설과
500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즉시 50억 원의 계약금을 선지급한다. 500억, 50억. 그 숫자들이 하윤의 눈앞에서 춤을 췄다. 50억 원만 있으면 아버지의 회사는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 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도 남을 엄청난 기회였다. 그것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대가는 그녀 자신이었다. 당신은 악마야. 하윤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비즈니스맨이라고 해두지. 지훈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그쪽은 회사를 살릴 기회를 얻고 나는 귀찮은 일들을 막아줄 방패를 얻고. 공평한 거래 아닌가? 공평한 거래.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처럼 들렸다. 그녀의 영혼을 담보로 한 거래가 어떻게 공평할 수 있단 말인가?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쳤더니 결국 더 교묘하고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들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그녀를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내가 거절한다면 거절지훈은 피식 웃었다. 물론 그래도 돼. 그럼 이 계약서는 바로 파쇄될 거고 천군건설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겠지. 그리고 나는 어젯밤 VIP 라운지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그쪽에게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야. 엘리시안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가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나. 그것은 협박이었다. 거절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원천봉쇄하는 완벽한 외통수였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회사를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자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회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 앞에 놓여 있었다.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하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체념만이 남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어들었다. 펜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이라고 적힌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하윤.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종이 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현명한 선택이야.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김 비서, 계약서 사본 준비하고 즉시 천군건설의 계약금 송금 진행해. 일은 순식간에 처리되었다. 하윤은 멍하니 앉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건축가 이하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계약 연인이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우리의 1일이지. 저녁에 보도록 하지. 데리러 갈 테니 준비하고 있도록. 지훈은 이미 그녀의 연인인 양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질문도 배려도 없었다. 오직 통보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숨 막히는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 와서 꽂혔다. 그리고 이하윤 씨, 어젯밤 키스는 아주 인상적이었어. 연기치고는 꽤 실감나더군. 하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강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방금 하윤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아니, 계획보다 더 완벽했다. 그는 원래 천군건설의 기술력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하윤의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채에 들어온 맞선 제안은 그에게 좋은 기회였다. 그는 맞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업 제휴를 제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이하윤이라는 여자는 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절박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눈빛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그 대담함. 그 순간 지우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변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변수를 자신의 판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계약 연애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의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천군건설에 50억 원의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부도 직전에 절망에 빠져 있던 직원들은 환호했고 하윤의 아버지는 몇 번이고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하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쇠사슬의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를 구했지만 자기 자신을 팔았다. 그리고 그 계약의 첫 번째 이행일이 바로 오늘이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하윤은 자신을 데리러 온 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강지훈에게 건네받은 보석 상자를 열어보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다. 상자 안에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목걸이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을 모두 모아도 이보다 화려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오늘 가는 자리는 VVIP 자선 경매 행사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런 것들을 걸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내 파트너가 초라해 보이는 건 곧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아. 강지훈은 앞만 보고 운전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데이트를 하러 가는 남자가 아니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자신의 제품을 선보이러 가는 CEO처럼 보였다. 하윤은 목걸이를 상자에 도로 넣었다. 이런 걸 걸치지 않아도 내 가치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지훈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하윤은 그 시선에 맞서며 지지 않으려는 듯 턱을 꼿꼿이 세웠다. 차 안이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잠시 후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행사장에선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도록. 누가 말을 걸면 미소만 지어. 불필요한 말은 할 필요 없어. 특히 기자들 앞에서는. 알겠나. 연기 지도까지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추가 수당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윤이 비꼬듯 대꾸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그쪽 회사에 들어갈 500억이 이미 충분한 출연료일 테니. 지훈의 대답에 하윤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반발하려 할 때마다 그는 냉정한 현실과 계약의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전시장 같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들과 유명 정치인 셀러브리티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지훈이 하윤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며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처럼 터졌다. 엘리샨의 강 대표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은 혹시... 하윤은 저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훈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다. 그는 하윤의 귓가에 아무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속삭였다. 웃어. 지금부터 쇼타임이니까. 하윤은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지훈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와 질문에 능숙하게 대처하며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하윤을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짧게 소개했고 그 한마디는 다음날 모든 신문의 연예면과 경제면을 동시에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하윤은 그저 아름다운 마네킹처럼 그의 옆에 서서 미소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지옥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며칠 후 엘리시안 코퍼레이션과 천군건설의 공동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윤은 천군건설 측의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자신의 팀원 몇 명과 함께 엘리시안 타워의 프로젝트 전용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다. 와, 여기가 진짜 우리가 일할 곳이라고요. 영화 세트장 같아요. 하윤의 팀원인 신입 건축가 박 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최첨단 장비 넓고 쾌적한 공간,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환상적인 뷰까지.
모든 것이 천군건설의 낡은 사무실과는 차원이 달랐다. 들뜨지 말고 일에 집중해요, 박대리. 우리는 이곳에 놀러 온 게 아니니까.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 역시 이 완벽한 환경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곳은 강지훈의 성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 안으로 들어온 인질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윤의 재능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다. 프로젝트는 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설 복합 문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엘리시안 측의 기획안은 효율성과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하윤은 그곳에 사람의 이야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자의 동선을 세심하게 고려했으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용 공간을 제안했다. 첫 주간 회의에서 하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회의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엘리시안의 깐깐하기로 소문난 실무진들조차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논리적인 설명에 감탄하는 눈치였다. 기존 안보다 공사비가 약 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가치를 20% 이상 상승시키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켜 초기 투자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윤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던 강지훈의 눈이 미세하게 빛났다. 그는 그녀를 그저 쓸모있는 방패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진짜 건축가였다. 회의가 끝난 후 엘리시안의 건축팀장인 오 부장이 하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이하윤 실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 어린 칭찬에 하윤의 얼굴에 오랜만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 지긋지긋한 계약관계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건축가로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대표님 낙하산이라더니 어디서 그럴싸한 걸 베껴와서 발표하는 솜씨는 제법이네. 마케팅팀의 박미영 팀장이 동료에게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사내에서 야심 많고 강지훈에게 오랫동안 호감을 표시해왔던 인물이었다. 갑자기 나타나 대표의 연인 행세를 하는 하윤이 그녀에게는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하윤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그녀의 팀원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식의 질투와 시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그 시각 천군건설의 낡은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천군건설에 몸담아 온 인물이었지만 회사가 어려워진 틈을 타 공사 자재를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해온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었다. 엘리시안과의 계약은 그의 돈줄을 위협하는 최악의 소식이었다. 네,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시안 측에 넘어간 설계도면에 살짝 손을 봐뒀습니다. 아마 기초공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프로젝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천군건설의 오랜 경쟁사인 태강건설의 부사장이었다. 최 이사는 태강건설에 프로젝트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그에게 돈을 약속받은 상태였다. 잘했네, 최 이사.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 상무이사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으로 알게. 최 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엘리시안 타워를 바라보았다. 어린 계집애가 사장 딸이라고 깝치다니. 강지훈 대표의 연인 흥 그 관계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이 프로젝트만 엎어지면 내년이나 내앱이나 모두 끝장이야. 그의 눈에 탐욕과 증오가 번뜩였다. 시간은 흘러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그녀에게 일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윤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최종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고요했고 그녀의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강지훈이 들어왔다. 아직 퇴근 안 했나?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하윤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하윤이 펼쳐놓은 설계도면을 몰차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선과 숫자들이 가득한 도면 위에서 하윤이 추가로 기입한 세심한 메모들과 스케치들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커피라도 한잔하지. 잠시 쉬면서 해.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탕비실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한 잔을 하윤의 책상에 내려놓고 자신은 창가에 기대어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계약 관계가 시작된 이후 두 사람이 이렇게 단둘이 일과 연기를 벗어나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왜 저였나요? 하윤이 불쑥 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하고 싶었다. 뭐가 말이지. 당신의 방패가 될 여자는 세상에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저였냐는 말이에요. 더 예쁘고 집안 좋고 당신 말 잘 들을 여자들.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런 여자들은 재미없으니까.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어. 그날 밤 당신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도끼가 있었지. 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야생마 같은 눈빛. 그게 흥미로웠어. 그의 솔직한 대답에 하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가지고 논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서 모욕감보다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그 역시 이 잿빛 세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던 걸까.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책상 위에 있던 태블릿 PC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커피를 내려놓고 태블릿을 확인했다. 그의 비서인 김 비서가 보낸 긴급 보고서였다. 보고서를 확인하는 지훈의 미간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표정은 다시 냉정한 CEO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태블릿 화면의 특정 부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천군건설의 자재 납품 관련 재무 보고서였다.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일반 회계사라면 그냥 지나쳤을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해냈다. 숫자들이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이었다.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천군건설 내부에 쥐새끼가 있군.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최 이사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는 하윤을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한패일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여자다. 그렇다면 회사 내부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이 프로젝트를 따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에게 느꼈던 미묘한 호감과 흥미는 차가운 불신으로 변해갔다. 하윤은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한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신을 취조하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경계심만이 남아있었다. 피곤하군. 먼저 들어가 보지. 지훈은 그 말만 남기고 태블릿을 든 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다시 홀로 남겨진 하윤은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했다. 따뜻하게 데워졌던 공기는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하윤이 사는 도시의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의심스러웠다. 그는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이 위험한 게임의 판 위에서 이하윤이라는 변수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태도가 차갑게 변한 그날 이후 하윤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프로젝트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벼운 목례조차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냉담함은 하윤을 향한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다.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 역시 대표의 기류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녀를 은근히 멀리하기 시작했다. 오직 일의 성과만이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다. 하윤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가 본 보고서에 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녀는 천군건설의 재무보고서라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았다. 자신의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주말을 이용해 하윤은 천군건설의 텅 빈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최 이사가 관리하는 최근 프로젝트들의 자재 납품 내역과 회계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회계는 그녀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건축가로서의 꼼꼼함과 숫자에 대한 감각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몇 년 전 인턴 시절에 서버 관리의 허점을 발견하고 만들어 두었던 자신만의 백도어 루트가 있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접근 권한이 막혀 있을 자료들을 열람하기 위해서였다. 먼지가 쌓인 과거 프로젝트 폴더들을 뒤지던 그녀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몇 년 전부터 특정 자재 납품업체인 대성스틸과의 거래가 눈에 띄게 잦아진 것이었다. 하윤은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작은 상가 건물의 자재 명세서를 떠올렸다. 분명 최고급 자재를 쓰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한 등급 낮은 자재가 납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사라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성스틸이라는 업체를 파고들었다. 인터넷 검색 몇 번만으로도 그 업체가 이미 몇 년 전에 폐업 신고된 유령 회사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회사 이름으로 청구되고 지급된 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하윤은 손을 떨며 최 이사의 이름으로 결제된 모든 서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 그 규모는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난 몇 년간 초의 이사는 거머리처럼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회사가 기울어진 데에는 시장 불황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내부의 적 때문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하윤은 치를 떨었다. 이것이 강지훈이 발견했던 불일치의 정체일까?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에게 화살을 돌린 거지? 하윤은 이 사실을 당장 그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증거를 모아 최 이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한 발 늦었다. 바로 그 순간 최 이사는 엘리시안 타워 최상층의 대표이사실에서 강지훈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충격적인 비밀을 구하는 충신처럼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표님, 차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최 이사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무엇이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희 프로젝트의 1급 기밀 설계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이 경쟁사인 태강건설 측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최 이사가 내민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것은 하윤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긴 핵심 설계도와 그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 출력물들이었다. 발신자는 가상의 아이디였지만 수신자는 명백히 태강건설의 임원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파일을 유출한 대가로 오고 간 돈의 흐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최 이사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인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태강건설과 연관된 제3의 계좌에서 이하윤의 개인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최 이사가 몇 주에 걸쳐 치밀하게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었다. 그는 해커를 고용해 가상 이메일을 만들고 대포 통장을 이용해 하윤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뒤 마치 자신이 그 꼬리를 잡은 것처럼 꾸몄다. 강지훈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최 이사를 쳐다보았다. 이 사실을 이하윤 실장의 부친도 알고 있나? 아직
차마 회장님께는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받으실 충격이 너무나 클 것 같아서 대표님께 먼저 상의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이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다. 그의 계산은 완벽했다. 강지훈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당연히 하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프로젝트에서 천군건설을 배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고 자신의 비리는 영원히 묻힐 터였다. 설령 하윤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폭로하려 해도 이미 회사를 팔아넘긴 배신자의 말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알겠네, 나가보도록. 지훈은 짧게 말하고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최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며 사무실을 나섰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배신감, 그가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었다. 그는 하윤의 열정적인 눈빛과 재능을 떠올렸다. 그것이 모두 돈을 위한 연기였단 말인가. 자신과의 계약 연애를 방패 삼아 뒤로는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건가. 그에게 접근했던 수많은 여자들처럼 그녀 역시 결국에는 돈과 야망에 눈이 먼 똑같은 부류였단 말인가. 논리적인 머리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재밌군. 그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력이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해 엘리시안 타워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보안 요원들과 정지된 그녀의 출입카드였다. 이하윤 씨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김 비서가 나타나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대표이사실로 이끌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살벌한 분위기였다. 사무실 안에는 강지훈뿐만 아니라 하윤의 아버지도 와 있었다. 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윤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하윤아. 하윤이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그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하윤의 앞에 어젯밤 최 이사가 가져왔던 서류들을 던졌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하윤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명백한 조작, 너무나 정교해서 진짜처럼 보이는 완벽한 거짓이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그녀는 다급하게 자신이 밤새 정리해온 최 이사의 횡령 증거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진짜 범인은 최 이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딸에 대한 믿음을 잃은 듯 고개를 저으며 괴로워했다. 하윤아, 어떻게 네가 아빠 회사를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어. 돈이 그렇게 탐이 났더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하윤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반응이 가장 중요했다. 그가 믿어준다면 아직 희망은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눈은 차갑게 닫혀 있었다. 그래서 내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 한마디에 하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다른 속물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 그녀의 열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 그것은 강지훈이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오늘부로 이하윤 씨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 지훈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계약 연애 역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겠다.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니까. 자비. 그 말이 하윤에게는 가장 큰 모욕으로 들렸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지 않는군요. 하윤은 눈물을 삼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번 그리고 강지훈을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몸을 돌렸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건물 밖으로 호송했다. 엘리시안 타워의 눈부신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수많은 직원들의 경멸과 조롱의 시선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박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의 연인이자 유능한 건축가로 주목받던 그녀는 이제 한낱 배신자로 낙인 찍혀 쫓겨나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하윤은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찡그렸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한편 대표 이사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하윤이 두고 간 서류 뭉치 초의 이사의 횡령 증거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가 순간 멈칫했다. 마지막 순간에 본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상처와 체념만이 남아있던 그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는 책상에 앉아 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논리적인 증거와 설명할 수 없는 직감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지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세상은 하윤에게 등을 돌렸다. 배신자라는 낙인은 주홍글씨처럼 그녀의 삶에 새겨졌다.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은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한때는 선후배로 지냈던 업계 사람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했다. 아버지는 그녀와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다.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며칠 동안 하윤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특히 강지훈 그의 차가운 눈빛은 1000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았던 것처럼 굴더니 결국 그 역시 얄팍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진심을 쓰레기처럼 내버렸다. 하지만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로 젖었던 얼굴은 굳은 결의로 마스크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자신의 명예를, 그리고 무너진 아버지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었다. 최 이사와 그 배우는 이미 완벽한 판을 짜놓았다. 그렇다면 판 자체를 뒤흔들어야 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건축가가 설계를 하듯 그녀는 자신의 반격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계획은 3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초의 이사가 태강건설에 넘긴 설계도면의 허점을 증명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1억 원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것. 세 번째, 적의 손으로 적을 치게 만드는 것. 하윤은 먼저 대학 시절 은사였던 구조공학계의 권위자 김정현 교수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최 이사가 유출한 설계도면의 핵심 구조 부분만을 따로 보내 자문을 구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며칠 뒤 교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하윤 학생, 이 도면은 누가 설계한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혁신적이지만 특정 하중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네. 만약 이대로 건물을 올린다면 준공 후 5년 안에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조야. 교수의 소견서는 그녀의 첫 번째 무기가 되었다. 최 이사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기밀을 빼돌리는 데만 급급했을 뿐 그 안에 숨겨진 기술적 독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은 돈의 흐름이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그녀는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민준아, 나 좀 도와줘. 카페에서 만난 민준은 하윤의 헬쑥한 얼굴과 절박한 목소리에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노트북을 켰다. 알았어.
내 친구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가만 안 둬. 계좌번호 줘봐. 며칠 밤 좀 세워야겠지만 그 돈이 어디서 기어 나왔는지 내가 끝까지 파헤쳐 줄게. 든든한 우군을 얻은 하윤은 마지막 단계에 착수했다. 그녀는 태강건설의 부사장 즉 최 이사와 내통하고 있는 인물의 비서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김정현 교수에게 받은 구조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익명으로 그곳에 보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당신들이 사들인 설계도는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다. 탐욕스러운 태강건설이 자신들이 사들인 정보가 쓸모없는 것을 넘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독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분명 최 이사를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한편 엘리시안 타워의 펜트하우스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논리와 본능의 싸움터가 되어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하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던 그녀의 눈빛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던 그녀의 행동들이 자꾸만 그의 판단을 흐렸다. 특히 그가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멈칫했던 서류 뭉치. 하윤이 최 이사의 횡령 증거라며 내밀었던 그 자료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만약 그녀가 정말 배신자라면 왜 저렇게까지 치밀하고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했을까? 보통의 범인이라면 그저 감정에 호소하며 부인하기 마련인데 결국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충직한 김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김비서, 아무도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알아볼 것이 있네. 지우는 하윤이 두고 간 서류 뭉치를 건넸다. 천군건설 최 이사의 모든 것을 조사해. 개인적인 채무관계 자금 흐름, 주변 인물까지. 그리고 태강건설의 최근 동향도 면밀히 주시하게. 그는 하윤이 범인으로 지목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명령했다. 해커가 남긴 이메일에 서버 기록 대포 통장의 최초 개설자. 아주 미세한 흔적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시 확인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팀을 붙여서라도. 김 비서는 지훈의 명령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그리고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대표가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고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시안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며칠 만에 김 비서는 놀라운 사실들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대표님 최 이사는 수십억 원대의 도박 빚이 있었고 최근 그 빚을 모두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대포 통장의 명의자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었고 이메일이 발송된 IP 주소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었지만 최초 발신지는 태강건설 사옥 근처의 한 PC방으로 좁혀졌습니다. 보고를 듣는 지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조작된 판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보고는 며칠 뒤에 올라왔다. 대표님 특이 동향이 있습니다. 태강건설이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규 프로젝트의 설계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설계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설계도의 결함.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뿐이다. 최 이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 이하윤밖에 없었다. 그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쫓겨나고 버림받은 그 상황에서도 그녀는 주저앉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내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쿵.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지독한 후회가 그의 전신을 휩쓸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자신의 오만과 섣부른 판단으로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던가? 그녀의 마지막 눈빛 모든 것을 체념했던 그 공허한 눈동자가 다시 떠올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즉시 하윤에게 전화하려다 손을 멈추었다. 지금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염치 없는 짓이었다.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했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모든 자들을 그녀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려야 했다. 강지훈의 눈빛이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게임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복수극의 총감독이 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 팀장 무대를 준비해. 아주 재밌는 연극을 하나 올릴 테니 천군건설의 다음 주 정기이사회 우리가 그 무대에 주주 자격으로 참석해야겠어.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쥐를 잡을 시간이니까. 천군건설의 이사회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하윤의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날, 안건은 단 하나였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과의 공동 프로젝트 계약 파기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비상경영 체제 돌입, 사실상 회사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 모든 분위기를 조종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최 이사였다. 그는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마치 회사의 유일한 구원자인 양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회장님,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연기를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믿었던 이하윤 실장의 배신으로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엘리시안과의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업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함께 가라앉을 뿐입니다. 최 이사는 자신이 조작했던 증거들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 띄웠다. 하윤이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가짜 이메일, 그녀의 통장에 찍힌 1억 원. 이사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최 이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오랜 경쟁사였던 태강건설과 마쿠에서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안타까워하며 우리 천군건설의 기술력을 높이 쌓아 엘리시안을 대신할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엘리시안과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태강의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쿠데타였다. 그는 지금 이사들 앞에서 회사를 통째로 적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몇몇 이사들이 술렁였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제안에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 이사는 승리를 예감했다. 그가 투표를 제안하며 의사봉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꽝그!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김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강 대표님, 최 이사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예고도 없이 나타난 상황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사회 중이었던 것 같은데 방해가 되었나? 강지훈은 주위를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초의 이사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다. 잘 됐다. 강지훈이 직접 계약 파기를 통보하러 온 모양이군. 오히려 내 계획에 힘을 실어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마침 저희도 대표님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표님까지 휘말리게 해드려 정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은 이하윤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다. 며칠 전 배신자로 낙인 찍혀 쫓겨났던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이전과 달랐다. 절망과 체념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당당한 발걸음.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와 같았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최 이사가 경멸을 담아 소리쳤다. 하윤의 아버지는 딸의 모습에 충격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윤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최 이사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 이사님,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차가운 한마디에 최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뭐 연극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하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은 국내 최고 구조공학 권위자인 김정현 교수님의 서명이 담긴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입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구조 계산식과 함께 설계 결함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 이사님이 태강건설에 팔아넘긴 그 설계도면은 사실상 태강건설의 프로젝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건축의 계자도 모르는 이사님께서는 모르셨겠지만요.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하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친구 민준이 밤을 새워 추적한 돈의 흐름도였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5년간 대성스틸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최 이사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횡령 내역입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들어온 1억 원이 태강건설에서 시작해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이 펼쳐졌다. 모든 화살표의 끝은 단 한 사람 최 이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 최 이사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작이라.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로고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이것은 우리 엘리시안의 법무팀과 최고의 포렌식 팀이 분석한 결과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윤 씨를 모함하기 위해 사용된 이메일의 최초 발신지는 태강건설 사옥 근처 PC방. 최 이사, 당신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CCTV 영상도 확보했지. 당신이 고용한 해커의 자백도 받았고. 그리고 하윤 씨 통장으로 돈을 보낸 대포 통장의 명의자, 해외로 도망친 줄 알았겠지만 지금쯤 우리 쪽 사람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있을 거야. 강지훈이 말할 때마다 스크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CCTV 화면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모든 것이 하윤이 제시한 증거가 사실임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훈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태강건설과 내통하고 있던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은 오늘부로 최 이사 개인과 태강건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산업 스파이 행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아마 태강건설은 이번 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게 될 거야.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최 이사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도 변명도 끝나버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세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최 이사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최 이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경찰의 손에 끌려나갔다. 그와 내통했던 다른 이사들 역시 사색이 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연행되었다. 거대한 악의 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 안에는 오글슈텔니 침묵만이 남았다. 하윤의 아버지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무한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하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 반대편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곳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경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작은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지 계약으로 얽혔던 두 남녀의 시선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온 두 전우의 조용한 교감이었다. 최의 이사와 그의 일당이 연행되고 난 후 천군 건설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폭풍은 파괴가 아닌 정화를 위한 것이었다. 회사를 좀먹던 독버섯들이 제거되자 비온 뒤의 땅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하윤의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딸의 결백을 공표하고 그녀에게 모든 경영 실권을 위임했다. 그는 딸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윤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평생을 굳건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과 앞에서 하윤은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원망을 녹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부서졌던 부녀의 신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재건되었다. 하윤은 다시 천군건설의 기획실장이자 실질적인 리더로서 프로젝트에 복귀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사장딸이나 배신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낸 영웅이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진정한 리더로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단 하나 강지훈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을 얽고 있던 계약 연애 이행 각서는 그날부로 공식적으로 파기되었다. 이제 그녀는 그의 가짜 연인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거리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서로의 삶에 그어졌던 선을 지우려는 듯 조심스럽게 서로를 비켜갔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하윤은 밤늦게까지 설계도에 몰두하다가도 문득 자신도 모르게 사무실 문 쪽을 쳐다보곤 했다. 마치 그가 언제나처럼 커피를 들고 나타날 것만 같아서였다. 그의 무심한 말투, 오만한 태도, 그러면서도 가끔씩 보여주던 의외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면 거짓말일까? 그녀는 자신을 믿지 않았던 그에게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복잡한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윤은 애써 외면하려 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숫자와 보고서, 끝없는 회의.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불쑥 뛰어들었던 그 재미있는 변수가 어느새 자신의 마음 전체를 차지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고 그녀의 재능을 존경했으며 그녀의 모든 것에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것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다. 차가운 이성의 CEO 강지훈은 사랑이라는 낯선 감정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툴렀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실수는 너무나 컸고 상처는 깊었다. 값비싼 선물이나 사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서기로. 어느 날 저녁 하윤은 강지훈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대표님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만나 뵙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장소는 회사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간 하윤은 벤치에 홀로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는 강지훈을 발견했다. 언제나처럼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하윤이 다가가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줘서 고맙군.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지. 그는 하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변명이나 오만함도 없었다. 오직 깊은 후회와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틀렸어. 내 판단이 내 오만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미안하다, 이하윤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윤은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하윤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또다시 보석 같은 것이라면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열어보인 상자 안에는 보석이 아닌 낡고 투박한 디자인의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이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야. 건축가셨던 할아버지가 평생 이 펜으로 설계를 하셨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고. 하윤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어울리는 게 뭘까 며칠을 고민했어. 다이아몬드도 명품백도 아니더군.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꿈을 직접 그려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주고 싶었어. 그의 말에 하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고 있었다. 화려한 껍데기가 아닌 건축가 이하윤이라는 본질을. 강지훈 씨, 지훈이라고 불러. 계약은 끝났으니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 씨,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강지훈은 한 걸음 그녀에게 더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처음 당신에게 계약 연애를 제안했을 때 그건 비즈니스였어. 당신을 내 계획에 필요한 유용한 말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틀렸어. 당신은 내 계획을, 내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모두 뒤흔들어 놓았어. 그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해, 하윤 씨. 당신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함을.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냉정한 CEO 강지훈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진심으로.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오직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게 해줘. 이번에는 계약서도 조건도 없는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로. 당신 옆에서 당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당신의 꿈을 함께 지지하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그래도 되겠나?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사람의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활짝 웃었다. 그녀의 미소를 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은 비로소 잿빛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한강의 밤바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신도시 복합문화공간의 건설 현장을 찾았다. 안전모를 쓴 그들의 모습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다. 정말 멋지네요. 하윤은 거대한 기초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곳은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곳이기도 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뒤로 새로운 도시의 골격이 희망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맞선을 망치기 위한 하나의 거짓된 키스로 시작된 인연. 그 인연은 수많은 오해와 위기를 거쳐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진실된 사랑의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고 있었다.